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2월 2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신문의 주요 기사는 중대재해법 유예하는 방안을 여당이 제시를 했는데 야당이 걷어찼다. 그 기사. 그리고 또 문경 공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안타까운 소식이 일면 기사로 많이 실렸습니다. 자, 조선일보 일면 톱 기사와 사이드 톱 기사입니다.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걷어찬 야당. 그리고 사이드 톱에서는 사람 있다는 말에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자, 이 기사를 먼저 전해드리면은 문경 공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 2명이 순직을 하셨습니다.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는데 안에 사람 있다는 말을 듣고 직접 확인하자 해서 3층까지 올라가서 누구 없습니까? 이렇게 외쳤는데 갑자기 연기가 꽉 차고 불길이 커져서 아마 바닥이 3층에서 무너지면서 추락을 한 것 같습니다. 어제 정치권에서는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한동훈, 이재명 전부 다 이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야당은 여당이 제안한 중대재해법 유예 방안을 외면해버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중대재해처벌법이죠. 중대재해처벌법. 이것은 사망사고 같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업주나 아니면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그 법안인데 2022년 1월 27일에 그때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을 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지난달 27일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그런데 영세 사업주 상당수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를 뿐더러 준비가 미흡해서 자칫하면 범법자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 여당이 민주당이 요구를 했던 산업안전청 설립, 이것을 설립을 하겠다. 그 대신 이것을 좀 유예하자, 법안 시행을 유예하자, 이런 중재안을 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그거 안 된다, 이렇게 외면해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니냐.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김건희 여사 파우치백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방안을 고심을 해왔죠. 직접 신년 기자회견을 할 것이냐. 근데 신년 기자회견이 이제 2월달 들어서 너무 늦어버렸죠. 그래서 KBS 대담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윤 KBS 대담서 명품백 직접 설명 4일날 녹화 모레입니다. 1월날 녹화를 하고 박장범 앵커가 진행을 합니다. 직접 입장을 밝히게 되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 대통령이 오는 4일 대통령실에서 KBS와 대담을 녹화하고 7일쯤 방송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7일쯤. 연휴가 9일부터죠. 9일부터니까는 그 전날 KBS에서 방송을 합니다. 대담은 KBS 박장범 앵커가 진행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담에서 이것만 가지고 대담을 하는 것은 아니죠. 신년 국정 운영 구상을 밝히면서 이 각종 현안에 대해서 국민에게 직접 설명을 하는데 아마 이 대담자 박장범 앵커가 질문하는 과정에서 이 상황을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유감을 표명을 할지 사과를 할지 이 사과를 하면은 또 새로운 논란이 시작된다 이런 지적도 많기 때문에 일단 그 설명을 하는 그 내용이 주를 이룰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대담을 방송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신년 대담인 만큼 7일 전후로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다.
최근 8차례에 걸친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될 핵심 국정과제, 국정철학 등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차원이다. 그 과정에서 이 말도 나온다는 이야기죠. 설 연휴가 시작이 되면은 차례상 민심이란 게 조성이 됩니다. 또 이번에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설 연휴 동안 이 형성되는 민심이 상당히 중요한데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넘어가면은 그냥 명품백, 명품 가방, 뭐 바나타 이런 것들만 다 회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것이 답례품이라고 건네준 파우치였다. 그 좀 고가 300만 원짜리이긴 하지만은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 뭐 이런 부분도 그리고 또 덫을 쳐서 함정을 파서 함정 몰카를 찍었다. 그것을 기획한 사람이 대선 때 김건희 여사와 7시간 통화 녹음을 했던 그 덫을 설치하고 바로 그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것을 실행한 사람은 이 지금 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는 목사, 자칭 목사, 최재형 씨다. 뭐 이런 부분까지 다 설명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정치문 기사, 다른 기사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당, 양당 공천에서 밀린 인사들 이삭 죽기, 보조금 더 타려고 정당 M&A도 추진한다. 자, 지금 신당을 만드는 뭐 이낙연, 뭐 이준석 이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어쨌든 많이 끌어모아서 현역 의원을 지금 공천에서 탈락하는. 그러니까 이준석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을 노리고 있죠. 이낙연은 주로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달라서 두 사람이 같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신당들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이 3월 22일입니다. 그때까지 그 이삭죽결에서 현역 국회의원 의석 7석 이상을 확보를 하면은 6석을 가지고 있는 정의당을 밀어내고 기호 3번을 차지해서 일단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죠. 그리고 현역을 품으면은 돈도 따라옵니다. 현행법상 보면은 5석부터 보조금이 확 찝니다. 이 3월 22일 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3월 22일까지 5석을 채우면 선거 보조금 23억 원 이상을 받습니다. 23억 원. 반면에 5석 미만인 때는 보조금이 한 석당, 의석 한 석당 수천만 원에 그치지만 5석 이상 되면 확 뛴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낙연 신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역 3사람이 갔죠. 현역 3사람이 갔기 때문에 한 2사람 더 하면 확 그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이준석은 지금 현역은 제로죠. 현역은 제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5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준석이 이낙연하고는 같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낙연과 같이 합치면은 그것은 이낙연 당이 되죠. 이준석 당이 안 되죠. 이준석은 자기 혼자 떨어져 나가 있어야지. 만약에 이준석이 이낙연 당 쪽으로 가버리면은 거기 전부 다 이제 호남 좌파들이 주축인데, 호남 좌파가 주축인데, 이준석은 맨날 뭐 TK 어쩌고 하면서 그 국민의힘 쪽에 대표까지 했으니까 그걸로 가면은 찬밥 신세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낙천하는 사람이 그쪽으로는 안 가죠. 그 이낙연이 있는 쪽으로는. 그래서 이준석은 자기가 따로 살림을 차려서 거기서 국민의힘 낙천자 5명 이상을 받아서 돈도 좀 모으고 그리고 비례대표로 본인이 지금 출마를 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꿈을 꾸고 있죠. 물론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선거법이 바뀌어 버리면은 이준석의 비례대표형 정당 구상은 물거품이 되지만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뭐 선거법이 개정되더라도 본인이 비례대표로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뭐 지역구에 나갈 수도 뭐 있겠죠. 이렇게 해서 국고 보조금도 막 받고 하면은 그래서 이낙연과는 지금 안 하려고 합니다. 협상도 하기 전에 골든타임 지났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아예 이낙연을 매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중앙일보 인터넷판 기사입니다. 어제 저녁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준석, 이낙연 신당, 윤핵관 같아. 신경민, 이준석 쪽이죠. 이낙연 쪽에 신경민은 일일이 대꾸 안 해. 또 묵살해버립니다. 이준석의 이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같이 뭐 이낙연과 같이 할 듯이 뭐 러브콜을 보내고 어쩌고 하다가 갑자기 이낙연도 윤핵관이야. 이거 윤핵관이라는 것은 윤석열 그때 당시 후보의 핵심 관계자. 이래서 이준석이 장제원, 뭐 권성동 이 사람들을 지칭해서 만든 용어죠. 윤핵관 아주 부정적으로 쓰이는 용어인데 이걸 또 이낙연에게 갖다 붙였습니다. 자, 이낙연이 이끄는 당이 개혁미래당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 당은 이준석이 이야기합니다. 어제 뭐 순천에서 기자간담회를 했다는데 거기서 이낙연의 신당은 윤핵관과 같은 상황이다. 그렇게 하니까는 이 이낙연 쪽의 신경민 전 의원은 이준석을 향해서 속에 불 지르는 소리가 생활화된 분이다. 이렇게 또 극단적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그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신경민 전 의원도 이준석에게 유화 제스처를 많이 보냈죠. 일단 끌어들이면 자기들에게는 유리하니까는 이준석은 그 중에서 원 오브 댐이 돼버리지만은 그런데 자기들을 또 공격을 하니까는 발끈해서 속에 불 지르는 소리가 생활화된 분 아니냐 이렇게 또 맞받았습니다. 자, 이준석은 이낙연 쪽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망했던 것이 뭐냐면 이준석의 말입니다. 이분들이 대안을 놓고 뭐 우리의 교통 복지 공약은 이것이다. 우리의 병력 수급 정책은 이것이다. 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준석 이야기만 한다. 이준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혁 미래당을 이준석만 이야기하는 이준석 대체위 같아. 개혁 미래당이 뭐 이런 식으로 뭐 조롱을 합니다. 이준석 때문에 통합이 안 된다느니 한다. 대한민국이 아닌 이준석을 개혁하려고 하나. 대한민국을 어떻게 개혁할지 이야기했을 때 같이 간다. 뭐 같이 안 가겠다는 이야기죠. 왜 자기만 이준석만 가지고 왈가왈부하냐 이거죠. 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낙연 당에서 어쨌든 자기는 이제 이낙연하고 같이 안 하겠다. 그쪽도 윤핵관 같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니 신경민 전 의원은 이낙연 쪽의 국민소통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속에 불 지르는 소리를 하는 게 생활화된 분이다.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원래 이준석은 그런 걸 취미생활 내지는 일상생활화 되는 분이다. 그저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야지. 그걸 일일이 대꾸하고 그러면 일이 안 된다. 무슨 도움이 되겠나. 이렇게 또 서로 일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이낙연과 이준석은 절대 같이 안 갈 거다. 예, 그게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뭐 이렇게 제3지대 어쩌고 해도 큰 변수는 안 됩니다. 사실 안 되고 뭐 이낙연 신당이 나오면은 수도권에서 만약에 후보들을 내면은 이 민주당의 표를 잠식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전반적인 총선 그 구도가 국민의힘에 유리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 그래서 정권심판론 이걸 민주당이 계속 갖고 나왔지만은 한동훈이 등판하면서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 그러면은 검사 대 피의자, 피고인 이 구도가 돼 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두 사람이 경쟁하듯이 했습니다. 중앙일보 8면 기사입니다. 한동훈, 이재명, 문경행, 제가 처음에 전해드린 그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들 조문하러 문경을 갔고 두 사람 같이 나란히 뭐 두 사람을 만나거나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심철도 지화화 또 맞대결, 이제 공약에 대해서 맞대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시철도 지화화, 이것은 과거에 이제 KTX 만들 때도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 KTX가 지나가는 지역, 가령 뭐 대전 통과하는, 도심을 통과하는 대전, 뭐 대구, 뭐 이런 지역은 이게 철도가 도심을 중앙을 통과해 버리면은 양쪽이 분리가 되죠. 도심이 분리가 돼 버립니다. 그리고 또 소음도 있고, 도시에 소음도 있고, 그래서 그때도 논의가 됐던 것이, 그러면 도심 통과 구간은 지하로서 빠져나가자 이렇게 했는데 예산이 엄청나게 듭니다. 예산이 지금 추산되는 거는 1km 지하화 할 때마다 4천억 원. 천문학적인 액수가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산 주달 방안은 양쪽 다 아직 정확히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먼저 수원에 가서 수원에도 이렇게 양쪽으로 분리가 막 갈라져 있죠. 철도 때문에. 수원에 가서 이것을 지하화를 이야기를 하니 이재명도 지금 따라서 지하화를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전해드렸는데 이번 총선부터는 수검표를 하죠. 그 개표 조작 논란이 있으니까는 일일이 손으로 다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는데 그러자면 인력이 많이 필요하겠죠. 지금 예상으로는 한 7만 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동아일보가 오늘 특집으로 정치면에 게재를 했습니다. 동아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수검표, 공무원 부족, 그런데 일반인 투입되는 개표 지연 등 혼란이 또 우려가 된다. 4월 총선 때 인력 20% 정원해야 돼서 비상이 걸렸는데 핵심 인력인 공무원들은 수당이 적다. 거부를 하고 있다. 경험 적은 은행원 등으로 채워야 되는데 실수가 늘면서 또 다른 부정선거 시비 가능성이 있다. 자, 이런 우려를 지적을 했습니다. 2월 2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